여러분,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중국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때 중국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벌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자산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이자 여러분의 투자 메이트 정진우입니다. 오늘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를 인도 ETF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자산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인구입니다. 인도는 작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인구의 질입니다. 인도의 중위 연령, 즉 국민 전체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28세입니다. 중국이 39세, 한국이 45세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젊은 나라죠. 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할 사람이 많고 물건을 살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도는 전 세계 공장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도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지죠. 일자리가 생기니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느니 소비가 폭발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98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지금 인도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인도 주식을 사야겠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막막합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타타 컨설턴시, 이름도 낯설고 정보도 부족하죠. 저도 제 딸아이 계좌를 관리해주고 있지만 인도 개별 기업 분석은 전문가인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회계 투명성 문제나 환율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사야 합니다. 미국의 S&P 500이 있고 한국의 코스피 200이 있다면 인도에는 니프티 50가 있습니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 5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금융, IT, 에너지 등 인도를 이끄는 1등 기업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기업 5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여러분은 단돈 1, 2만 원으로 인도 1등 기업 50곳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국내 증권사 어플에서도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KODX 인도 니프티 50,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같은 이름으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께 강력 추천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이 국내 상장 인도 ETF를 모아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 하면 과세가 이연되거든요. 세금 낼 돈으로 복리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ETF를 고를 때 이름 뒤에 합성이라고 적힌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초보자라면 합성이 없는 실물형을 추천합니다. 실물형은 운용사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라 더 직관적이고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합성형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려면 실물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제 채널은 항상 현실을 강조하죠. 인도 시장 솔직히 싸지는 않습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신흥국 치고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미 전 세계 투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고 영끌에서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려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환율입니다. 인도 화폐인 루피는 달러나 원화에 비해 변동성이 큽니다. 인도가 성장해도 루피화 가치가 폭락하면 환차손 때문에 내 수익률은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단기적인 환율 등락을 이겨내려면 최소 3년, 길게는 10년을 바라보고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정치 상황과 인프라도 변수입니다. 모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죠. 아직 부족한 도로, 전력 같은 인프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앞으로 발전할 여지라고 봅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미 성장이 멈춘 나라니까요.
저도 30대 중반, 한 아이의 아빠로서 늘 고민합니다. 내 월급만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안전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장하는 자산에 내 돈을 태워두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 전력 질주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과 같습니다. 그 청년의 성장에 베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절대 몰빵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전체 주식 투자 금액의 딱 10%에서 15% 정도만 인도로 채워보세요. 50%는 미국, S&P 500, 30%는 한국이나 배당주,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를 신흥국 성장 엔진인 인도에 할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위성 전략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습니다.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사 모으세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습니다. 저도 매달 25일이면 알람을 맞춰두고 제 딸을 위해 인도 ETF를 사고 있습니다. 10년 뒤 딸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계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라 믿으니까요. 혹시 달러로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미국 시장의 INDA라는 티커를 기억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인도 ETF입니다. 하지만 환전 수수료나 거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소액으로 시작하는 직장인분들에게는 국내 상장 ETF가 훨씬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도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숨이 찰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구 14억 명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와 평균 연령 28세의 젊음을 기억하세요. 시간은 결국 성장하는 국가의 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째, 인구와 성장을 믿고 투자한다. 둘째, 개별 주식 대신 니프티 피프티 ETF를 산다. 셋째,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아낀다. 넷째, 전체 자산의 10% 내외로 적립식 투자한다. 아주 심플하죠?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죠.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값 아껴서 딱 한 주만이라도 매수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인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어플 켜고 ETF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